자, 우선 지난 시간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진도 자체는 이제 많이 안 나가고 좀 더 깊이 있는 그 모빌리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눈 것 같은데, 사실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의 핵심은 뭐였냐면 결국에 우리가 이제 그 커넥션이라는 것을 유지하냐 못하냐, 그거의 문제는 결국에는 커넥션이라는 것은 TCP 커넥션의 의미였고, 그리고 그 TCP 커넥션이 계속 유지되느냐, 그 문제는 TCP 커넥션을 지칭하는 그 튜플, 그 네 가지 구성류, 네 가지 그 인덱스였죠. 소스 IP 어드레스,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 소스 포트, 데스티네이션 포트, 그것이 유지되느냐 안 되냐, 그 문제라고 했어. 그 중에 하나라도 뭔가 변경이 되면 커넥션은 끊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네 가지 종류의 인덱스 자체가 계속 유지되느냐를 여러분들 유심히 보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커넥션의 유무에 대해서는 판단이 가능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 아마 이런 예를 들었을 거야. 이렇게 AP를 넘나드는 경우에 커넥션이 유지되는가. 즉 결국에는 뭐만 보면 되냐면 서버의 IP와 포트 번호는 변하지 않으니까 이 클라이언트 자체의 클라이언트 자체의 IP가 변하냐 안 변하냐, 그건 보면 되는데, 이러한 예에서는 하나의 스위치에 묶여있고 결국에는 뭐 하나의 게이트웨이 라우터에 묶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서브넷을 공유하죠. 그러니까 IP 주소가 바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AP가 사이에 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TCP 커넥션이 유지된다. 즉 원래 이렇게 들어오던 트래픽이 다른 방향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고 했었죠. 트래픽이 다른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뭐만 바꾸면 되냐면 이 스위치 안에 들어있는 스위치 테이블만 바꾸면 된다. 근데 그 스위치 테이블을 어떻게 바꾸느냐? 스위치는 셀프 러닝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자기 자신의 스위치 테이블 엔트리를 업데이트한다.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는 새로 이동한 후에 이 게이트웨이 라우터를 향해서 그냥 더미 트래픽 하나 정도 딱 발송해주면 알아서 이 스위치의 스위치 테이블이 업데이트 된다, 이라고 얘기했었고, 예. 기억나죠? 네, 이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얘기 다 했는데 뭐 슬라이드 한두 개 정도 그냥 어드밴스드 토픽으로 남아 있는데, 요거는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시험엔 안 나와. 자, 뭐 뭔 얘기냐면 실제로 와이파이 채널, 그러니까 AP와 와이파이 호스트 사이에 그 무선 채널의 그 퀄리티가 수시로 변하죠. 사실은 그 무선 채널의 퀄리티는 결국 뭐에 좌우되냐면 액세스 포인트와 모바일 호스트 사이의 거리에 좌우돼요. 그래서 액세스 포인트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무선 채널 성능이 좋은 거예요. 무선 채널 성능이 좋다고. 이거 당연한 얘기겠지? 가까이 있으면 채널 상태가 좋을 거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뭔가 이게 중간에 막 이게 흩어지니까 안 좋을 거라고. 그래서 이 무선 채널의 성능을 보통 우리가 어떤 매트릭을 사용해서 나타내냐면, 여기 나와 있죠. SNR이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은 처음 들어본 용어일 거야. 근데 아마 전자과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겠지. 피지컬 레이어 다루는 사람들은. SNR이라는 건 뭐의 약자냐면 시그널 to 노이즈 레이시오. 그러니까 시그널 대 노이즈 비율이야. 그러니까 시그널이랑 노이즈 비율이 얼만큼 있느냐, 그 얘기인데, 즉 노이즈 대비 시그널 비율이 더 좋으면 좋을수록 채널 상태가 좋은 거겠죠. 그래서 이 SNR이라는 이 매트릭 그 자체는 이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채널 성능이 좋은 걸 나타내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죠. 노이즈 대 실제 시그널 비율이 훨씬 더 높으면 좋은 거잖아. 그래서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건데, 요 거리가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이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셔 SNR이라는 거, 그 시그널이 얼마만큼 살아 있는지 노이즈 대비, 요게 좋은 것이고, 멀면 멀수록 이게 SNR이 낮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또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보통 우리가 AP와
모바일 클라이언트 사이, 모바일 호스트 사이에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는 사실은 01, 01 뭐 이런 비트들의 집합인 하나의 디지털 데이터죠. 디지털 데이터로 그렇잖아. 디지털 데이터를 무선 채널을 통해서 보내려고 하는데 이 무선 채널은 실제로는 뭐냐면 이런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죠. 이거 뭐야? 이거는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는 디지털인데 실제로 얘네 둘 사이의 캐리어는 뭐냐면 아날로그 이 웨이브라고. 그러니까 이 디지털 데이터를 이 아날로그 웨이브에다가 우리가 임베드 시켜서 사실 보내는 거야. 이해되죠? 이해되죠? 그러면 요 아날로그 시그널, 요 아날로그 웨이브에다가 요걸 심어서 보낼 때 나름 얘와 얘 사이에 규칙이 있어야 될 거라고.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한번 올라가는 거를 1이라고 할지 뭐 이렇게 내려가는 거를 0이라고 할지 아니면 뭐 한번 이렇게 절반 정도 올라가는 거를 1이라고 할지 뭐 이런 나름의 규칙을 가지고 갈 거라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디지털 데이터를 이러한 웨이브 폼에다가 실어서 보내는데 어떤 방식으로 실을 건지는 사실 얘네들 사이의 약속이라고. 그래서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짧은 요 웨이브에다 심을 수도 있고 적은 데이터를 심을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야. 그런데 이런 심는 방법, 즉 어떠한 방식으로 이 디지털 데이터를 여기에 코딩하느냐, 즉 코딩에 대한 얘기라고. 요게 보내고자 하는 디지털 데이터인데 요거를 웨이브 폼에다가 입힌다. 즉 코딩을 어떤 식으로 하냐 그 얘기는 사실 우리가 다룰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요 둘 사이의 시그널이 좋을 때는 당연히 더 많은 데이터를 실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즉 하이 코딩 레이트를 사용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실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전송 기법을 사용할 거라고. 여기 뭐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게 뭐 이렇게 8 Mbps 뭐 퀄 256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알아주세요. 가까이 있다. 즉 SNR이 높다. 채널 퀄리티가 좋다. 그러면 하이 코딩 레이트, 하이 데이터 레이트가 가능한 전송 방식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보낼 거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SNL이 안 좋다. 그러면 좀 더 작은 전송률을 가진 코딩 레이트를 사용하는 데이터 전송을 사용할 거다. 왜? 여기 이유가 나와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이 그래프를 보고 싶은 사람 보기 싫은 사람 안 봐도 돼. 어차피 여기 시험 안 나와. 자, 해석하고 싶은 사람 이렇게 해석하세요. 아마 우리 쪽 소프트웨어 필드에 계속 있을 사람은 SNR, BER 이런 거 아마 평생 이제 안 들어볼 거 더 이상. 자, X축은 SNR, 방금 말했던 채널 퀄리티,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고, Y축은 BER이라고 하는 비트 퍼 에러 레이시오예요. 그러니까 한 비트당 얼마만큼 에러가 날 건지 BER. 그러니까 BER은 높으면 높을수록 안 좋지. 에러의 확률이니까 비트당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죠. 그러니까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게 낮은 거죠?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야. 그러니까 보면은 채널 퀄리티가 좋았다. 그러니까 SNR이 좋았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연두색으로 된 요거 하이 코딩 레이트, 즉 하이 데이터 레이트를 사용한 전송을 사용하는데 요 하이 데이터 레이트를 사용한 코딩 기법은 장점은 좀 더 그러니까 데이터 레이트를 높여서 빨리 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어떤 단점이 있냐면 노이즈에 취약해요. 그래서 조금만 약간만 멀어져도 뭐가 높아지는 거야? 이렇게 BER이 높아져. 그러니까 BER이 높아져가지고 BER이 너무 높아지면 어떻게 돼? 그 비트 퍼 에러 레이시오죠. 에러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 기억 안 나요, 여러분들? 자, 와이파이에서 사용한 맥 프로토콜 뭐였죠? C 뭐? 그러니까 뭐요? 다시. CSMA CA였죠. CSMA CA에서 마구 나오잖아요. CSMA CA에서 결국의 핵심 뭐였냐면 데이터 보내고 뭘 받아야 돼?
에크 받아야 되지. 그렇죠. 근데 에크는 언제와? 데이터가 제대로 다 갔을 때 오죠. 근데 그 데이터를 리시버 측에서 다 제대로 받았을 때 온다고. 근데 거기에 데이터를 보냈는데 아무리 컨텐션을 이겨서 내가 데이터를 보냈다고 쳐도 그 데이터에 노이즈가 섞여가지고 에러가 포함되면 어떻게 돼? 에크는 안 와요. 왜? 리시버가 해석을 못 하잖아. 에러가 섞이면. 그러니까 즉 에러가 섞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 에크가 안 오고 다시 또 백업 하면서 이제 성능이 안 좋아진다. 그래서 에러가 높아지게 되면 더 이상 이걸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러가 높아지게 되면 한 단계 낮은 코딩 레이트를 가진 얘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 같은 20이라는 채널 사용, 20이라는 채널 퀄리티여도 얘 사용할 때는 빛 에러가 이렇게 높은데 얘를 사용하면 확 낮아지죠. 뭐 이런 식으로 바꾼다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와이파이 호스트죠. 와이파이 호스트지. AP와 와이파이 호스트 사이에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었겠지만 이런 데이터 레이트 어댑테이션, 데이터 레이트가 전송하는 데이터 레이트가 이 채널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데이터 레이트 어댑테이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채널 환경에 따라서 데이터 레이트를 높였다가 낮췄다가 높였다가 낮췄다가, 즉 높였다가 낮췄다가라는 얘기는 코딩 레이트를 좋은 걸 썼다가 에러에 강한 걸 썼다가 이렇게 계속 바꾸면서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몰랐겠지만. 그래서 와이파이 네트워크 카드가 사실 엄청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계속 지금 이 친구들끼리의 채널 경쟁도 해가면서 그때 채널 그 획득권을 따낸 다음에 저런 일을 하고 다양한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다고 알아두면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파워 매니지먼트. 자, 와이파이 어댑터가 무선 통신을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되는데 컴퓨테이션 할 때 들어가는 전력과 무선 통신을 사용해서 패킷을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그 통신 사용할 때 하는 전력과의 차이는 통신을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소모되는 전력이 10배 이상 훨씬 커요. 그러니까 소모되는 전력이 엄청나다고. 그래서 기왕이면 이 리셉션과 트랜스미팅을 하는 요 회로 부분을 꺼두면 꺼둘수록 사실 좋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억날 텐데 RTS, CTS 할 때 나 채널 이만큼 쓸 거야 라고 주변에 다 알리죠. 그러면 주변 애들은 이만큼 잠자코 있어야 되는 거 알고 있지.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사실은 이 와이파이 어댑터의 트랜스미션과 리셉션을 담당하는 그 회로가 오프가 돼요. 잠을 든다고. 낮잠을 자. 그래서 이 낮잠 자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 사실은 알고 보면 길겠죠. 타임 프레임을 봤을 때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몇 명 경쟁해? 지금 한 30명이 경쟁하고 있지. 그러니까 30번에 한 번 정도의 30번에 한 번 정도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고 나머지는 다 사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고. 멍하니 기다리느니 그냥 낮잠에 오프해 놓으면 훨씬 이제 전력 소모가 덜 되니까 이런 기능을 사용해서 실제로 많은 전력을 절약을 해요. 이런 기법이 있다는 거 알아두면 됩니다. 네, 그래서 와이파이 얘기 여기까지 해서 거의 이제 한 주 반에 걸쳐서 이제 얘기를 딱 했었고, 그리고 이제 남은 서브 챕터가 셀룰러 네트워크이랑 모빌리티인데, 셀룰러 네트워크 자체는 전에 얘기했듯이 이게 엄청나게 복잡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의 완전히 다르고 이제 복잡한 토픽이라서 이제 여러분들 대학원 이제 오면 그때 같이 얘기를 하면 되고, 오늘 이 수업 시간에는 그냥 대략적인 어떤 큰 그림에 대해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해줄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셀룰러 네트워크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모빌리티 쪽에서 6.5 얘기를 오늘 할 텐데 우선 셀룰러 네트워크 얘기합시다. 자, 셀룰러 네트워크
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이제 워낙 흔한 게 이제 셀룰러 네트워크니까 이제 다 안다고. 자, 우선 이름이 왜 셀룰러 네트워크냐? 전체 커버리지 지역을 셀이라는 단위로 나누어서 셀 하나에 베이스 스테이션, 즉 기지국 하나 심어 놓고 그 셀에 속하는 호스트들을 담당한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름이 셀룰러 네트워크이죠. 셀이라는 거는 세포처럼 생긴 이런 거죠. 셀. 그래서 이름이 셀룰러 네트워크야. 자, 셀룰러 네트워크 구성 요소 이제 워낙 우리한테 친숙한 애들이니까 다 뭐 모르는 거 없다고. 자, 셀룰러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맥 프로토콜. 자, 이게 그림 보면 알겠지만 이게 셀룰러 네트워크의 이제 뭐 모습인데 결국에는 어디만 무선이야? 여기. 그렇죠? 똑같다고. 첫 홈만 무선이고 나머지 안에는 다 뭔가 이렇게 그쪽 유선망으로 다 돼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셀 안에서 유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이제 모바일 호스트들과 기지국 간의 무선 통신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자, 와이파이에서는 어떤 방식 썼어요? 랜덤 액세스 방식의 CSMA, CA 썼었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랜덤 액세스 방식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채널 파티셔닝 방식을 써요. 그래서 2G 그 시절에 사용했던 방식은 뭐냐면 여기 FDMA, TDMA 뭔지 기억나죠?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 혹은 타임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딱 갈라놓아서 각 리소스에다가 유저를 배정하니까 충돌이 안 나겠죠? 그렇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썼었다고. 그리고 이제 뭐 3G로 넘어오면서 CDMA라는 걸 썼는데 CDMA는 사실은 이거는 뭐 사실 수학 계산을 쭉 따라가면 아 그렇구나 나오는데 뭐 우리 수업에서는 거기까지 깊이 들어갈 필요 없이 개념적으로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자, 이 그림을 봅시다. FDMA, TDMA, CDMA를 아주 멋지게 비유한 그림이야. 자,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프리퀀시죠. FDMA라는 것은 유저들을 프리퀀시를 잘라서 배정시켜서 충돌이 안 나도록 만든 개념이에요. 자, FDMA 알죠? 그 다음에 TDMA는 시간 유닛을 기준으로 시간을 유저에게 따로 배분해서 충돌이 안 나게 만든 시스템이에요. 자, CDMA란 건 뭐냐? CDMA는 처음 들어보는데 CDMA라는 것은 뭐 시간이랑 뭐 프리퀀시 나누고 이런 개념 없이 자, 보세요. 유저 A한테 가는 거, B한테 가는 거, C한테 가는 거 어떻게 했어? 다 그냥 섞어서 딱 나버렸지? 그렇죠? 이렇게 하면 듣기 어떻게 들리겠어? 제대로 들리겠어? 안 들리겠죠? 그냥 막 마구잡이로 섞여가지고 뭔 소리인지 모른다고. 그런데 여기서 매직은 뭐냐면 각 사용자들한테 각기 다른 마법의 코드를 줘요. 마법의 코드를 줘. 지금 제가 비유 드는 거야. 사실 이건 수학적으로 딱 어떤 딱 코드가 나오는데 각기 사용자들한테 마법의 코드를 줘서 그 코드를 여기다가 수학적인 연산을 딱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한테 해당하는 데이터들은 확 증폭이 돼서 들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가는 데이터들은 노이즈 처리가 돼서 쫙 줄어들어요. 그런 개념이 바로 CDMA의 수학적인 개념인데 비유로 든 거야. 그래서 한번 자, 여기 슬라이드 보세요. 봐요. 멋진 슬라이드 준비했어. 자, CDMA가 이런 거라고 했죠? 그냥 섞어서 보낸다고 했지? 섞어서 보낸 거야. 뭐야 이게? 뭐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섞어서 왔다고. 그런데 이거만 보면 이거 뭐 뭔 소린가 싶은데 유저 A한테는 이런 코드가 가고 유저 B는 이런 코드가 들고 있다고. 그래서 유저 A는 이런 코드를 여기다가 수학적인 연산으로 대입을 시키는 거야. 이렇게. 이제 자기한테 오는 건 확대되고 나머지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건 노이즈 처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의미 해석이 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방금 이건 이제 CDMA에 대한 비유를 든 건데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코드 비트로 각 유저들한테 배분이 되고
정도의 수학적인 연산을 딱 하면 바로 이런 각자 유저한테 가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CDMA 요 수학적인 뭐 원리 그거에 대한 사실 책만 해서 이렇게 사실 한 학기짜리긴 한데 혹시라도 관심 있는 사람은 좀 수업을 들어야겠지. 오케이. 어쨌든 비율 이렇게 알아놓으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3G 3G 때부터 저런 방식을 사용해서 액세스 컨트롤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요거는 이제 그 셀룰러 네트워크가 어떤 방식으로 진화했는지 그냥 간단하게 이제 나온 슬라이드인데, 자, 결국에는 이게 어떤 식으로 진화했는지 이게 그냥 쭉 그림인데, 결국에는 뭐냐면 여기 세대가 적혀 있죠. 2G, 3G, 4G. 이거 세대 뭐냐? 뭘로 나누는 거냐면 그냥 데이터 레이트, 데이터 속도로 나누는 거야. 누가 나눴냐? ITU라는 그 텔레커뮤니케이션 회사들이 모은 걔네들끼리 모임이 있어. 그래서 그 국제 연합에서 그 기술 텔레커뮤니케이션 회사를 모은 연합에서 이렇게 그냥 자기네 정의를 한 거야. 2G라고 명명이 되려면 데이터 레이트는 요 정도 돼야지 우리가 2G라고 인정해 준다. 3G는 요 정도 데이터 레이트가 나와야지 3G 기술로 인정해 준다. 4G는 이 정도 돼야지 인정해 준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지금 알고 있는 4G LTE가 4G다. 사실 이거는 올바른 표현은 아니고 LTE라는 기술은 4G에 해당하는 기술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4G라는 건 뭐냐면 단순히 데이터 레이트가 1GBps 이상이면 그냥 무조건 4G 기술을 인정해줘. 그러니까 사실 LTE 말고도 여러 개 있겠죠? 있을 거라. 근데 LTE가 그냥 단순히 이 4G 시장에서 그냥 선점을 하면서 그냥 얘가 그냥 이 시장에 그냥 승자가 된 거야. 위너가 돼서 그냥 독식을 해서 다 먹은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 와이브로 저기 써놨네. 와이브로라는 기술 들어본 적 있어요? 이거 와이브로라는 기술 들어본 적 있는 학생. 자, LTE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던 LTE라는 것은 데이터 레이트가 사실 1GBps 기술적으로 지원이 안 됐어. 그래서 사실 LTE라는 것을 정확히 우리가 구분하자면 4G는 아니에요. 왜냐면 4G가 되려면 1GBps 이상이 나와야 된다고 거기서 정의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LTE는 사실은 4G는 아닌데 LTE 기술이 딱 나왔는데 기존에 있던 3G는 이 정도 데이터 레이트가 나오니까 이거보단 좀 좋은데 4G에 이건 안 되니까 약간 애매하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우리 이제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LTE를 3.5G라고 했었는데 이제 SKT나 뭐 LG U+ 이렇게 실제 물건 파는 사람들은 이거 LTE라는 기술을 팔아야 될 거냐, 그렇죠? 팔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봐라 해서 사람들한테 먹히려면 이 4G라는 그 타이틀을 들고 나가야 돼. 그래서 그냥 마케팅 용어로 4G LTE, 4G LTE 이렇게 하다 보니까 4G LTE가 이제 4G 기술인 것처럼 됐는데 실제로는 LTE는 4G는 아니고 우리가 여기 써 있는 LTE Advanced 요 기술이 바로 여기 이제 1GBps 이상을 지원하는 기술이라서 얘가 실제로는 이제 LTEA가 4G에 해당하는 기술인데 그 전에 먼저 자, 이 4G라는 시장, 이 1GBps 이상 요구하는 이 4G라는 시장이 이제 열린 상황인데 이제 보세요. 이 4G라는 시장이 이제 지금 열렸잖아. 이게 이런 LTE 쓰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게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이게 실제로 몇 년 전부터 한 5년 전부터 뭐 학계나 저기 산업계에서는 이미 막 개발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뭐 저 이제 막 공부하던 뭐 2008년 뭐 2007년 이때 LTE 막 여러분들 아마 3G 막 들어봤을 때 저희 이제 학계에서는 LTE랑 이쪽 막 개발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미리 왜 개발하고 있냐면 시장이 열리기 전에 기술 선점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4G 이 4G 시장을 서로 이제 딱 차지하기 위해서 LTE라는 기술을 들고 나와서 이 LTE를 지지하는 세력이 있었고
이 4G 시장을 또 역시 뭐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와이브로라는 기술을 들고 나와서 와이브로를 지지하는 세력이 있었다고요. 다 얘도 사실 1GBps 이상을 노리고 만든 테크놀로지고 얘도 이 여기에 해당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둘 다 4G를 이제 하기 위한 기술들이야.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똑같아. 그러니까 누가 이기든 사용자 입장에서는 관계 없지만 누구한테는 관계 있어? 저걸 이제 밀고 있는 그 지지하는 세력들한테는 관계가 있다고.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죠. 누가 이겼어? LTE가 이겨서 우린 지금 LTE라는 그 단어밖에 없고 허재만 지금 와이브로를 알고 있다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와이브로는 누가 이쪽 세력의 리더냐면 누군지 혹시 알아, 허재? 그렇죠. 삼성전자가 여기 리더야. 그러니까 와이브로가 이겼으면 우리가 이 4G 시장에서 더 뭔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역할을 했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 삼성이 리더가 된 이 와이브로 세력이 졌어요. 이 진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실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어차피 둘 다 4G 기술이라면 더 이상 기술적으로 중요한 것보다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정치 싸움에서 누가 이겨? 큰 정당이 이기죠. 몸집 큰 세력이 이긴다고. 많이 이거 쓰겠다는데 그럼 얘가 이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네 세력이 더 커졌기 때문에 얘네가 이긴 건데 왜 얘네 세력이 더 커졌냐면 얘네 이제 누구를 중심으로 뭉치게 되냐면 그 유럽에 있는 그 예전 2G 뭐 GSM 쓰던 애들 그 EU 유럽 국가들 이제 이쪽이 뭉쳤고 여기 이제 삼성 주도로 해서 이제 미국 저기 뭐 퀄컴이라든지 쪽 회사끼리 해서 뭉친 세력이라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배신자 뭐 퀄컴 뭐 배신하고 뭐 이렇게 배신자 떨어져 나가면서 세력이 약간 약해지면서 이렇게 기우뚱 하다가 이게 확 커져서 이제 이게 먹은 건데 사실 이런 정치적인 배경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약간 기술적인 이 배경이 또 뭐냐면 이 LTE는 LTE 기술을 이제 상용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기존에 있던 유럽 그 2G GSM망 그 인프라스트럭처에서 베이스 스테이션에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중심으로 해서 요 LTE 기술까지 갈 수 있었는데 얘는 아예 완전히 인프라를 새로 깔아야 되는 그런 이제 그 업그레이드였어. 그래서 실제 이니셜 그 디플로이먼트 코스트가 얘가 좀 덜 드는 그런 상황이란 것도 겹쳐져 가지고 결국에는 LTE가 이 4G 시장을 이게 그냥 잡아먹게 해서 얘 사장됐어요. 사장됐어. 그래서 이제 삼성이 안타깝게도 야심차게 밀던 와이브로가 지고 4G 시장이 이렇게 됐는데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4G 시장 상용화 됐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물밑에서는 5G 이미 개발 다 돼 있어요. 5G 이미 개발 다 돼 있고 이제 뭐 곧 있으면 6G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물밑에서는 지금 아마 연구실에 대학원 들어보면 알겠잖아요. 지금 뭐 조성현 교수님이라든지 윤정원 교수님이라든지 뭐 5G 아마 이게 관심 있고 하실 거야. 그러니까 물밑에서는 지금 다 되고 있다고. 결국 왜 지금 이렇게 먼저 작업하는 거야? 이 열리는 이 엄청난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네, 그런 거라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다 이런 세대는 데이터 레이트별로 이제 나눠져 있고 그 데이터 레이트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은 전부 다 그 세대의 기세라고 우리가 간주를 한다. 그런데 실제로 시장을 독식하는 건 위너 한 명이죠. 네,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쓰고 있는 뭐 3G 혹은 4G, LTE 셀룰러 네트워크망의 그냥 이제 구조야. 이렇게 생겼어요. 사용자들이 있고 사용자 주변에 무수히 많은 베이스 스테이션 기지국들이 산재돼 있고 그 기지국들을 관리하는 RNC라는 라디오 네트워크 컨트롤러라는 뭐 그런 이제 중간 계층의 노드들이 있고 그 위에 SGSN, GGSN 뭐 이런 식으로 쭉 피라미드 구조로 이렇게 계층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SKT 텔레콤망이다 그러면 사용자도 한 1000만 명 정도 되는 사용자들이 이렇게
전국에 퍼져 있고 그 사용자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전국에 무수히 많은 기지국들을 쫙 깔아놨어. 커버리지는 전국이야. 깔아놨고 그 기지국들 뭐 열댓 개를 관리하는 하나의 RNC가 무수히 또 많이 존재하고 그 RNC 여러 개를 관리하는 SGSN이라는 상위 노드가 존재하고 제일 위에 GGSN이라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애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생긴 거 봤을 때는 우리 그냥 서브넷 하나의 로컬 네트워크의 생김새와 비슷하다고. 하위에 쭉 사용자들이 있고 그 위에 스위치들 주렁주렁 얽혀가지고 제일 위에 게이트웨이 라우터 있어서 인터넷을 빠져나가는 그림이랑 비슷해.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셀룰러 네트워크, 즉 3G나 LTE를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뭐가 배정된 거야? 인터넷을 하니까 IP 주소가 배정되겠죠. IP 주소 없이 인터넷 할 수가 없어. 왜냐면 TCP 커넥션을 열어야 되는데 TCP 커넥션 열기 위해서는 각자 IP 주소 포트번호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그 IP 주소, 여러분들 스마트폰의 IP 주소는 누가 주느냐? 바로 얘가 준다고. 그럼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뭐 흔히 우리가 게이트웨이에서 운영된다고 알고 있었던 그런 것도 다 여기 있어. DHCP 있고 NAT 여기 다 있고 DNS까지 여기 다 이제 있는 셈이겠죠. 그래서 외부에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구글 서버다. 구글 서버인데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구글 서버에 접속했어. 그럼 구글 서버에서 보는 여러분의 IP 주소는 뭐냐면 얘 IP 주소. 얘 IP 주소. 당연히 여기 1000만 명의 유저가 있는데 얘들한테 다 퍼블릭 IP 배정할까? 아니겠지. 다 여기 내부에서만 동작하는 내부에서만 유효한 프라이빗 IP 배정한다고. 이렇게 해서 여기 NAT, DHCP 다 저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이제 상식적으로만 알아두세요. 자, 이런 식으로 계층화돼서 존재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제 이 끝판왕인 예를 들면 SK텔레콤이다. 그럼 커버리지는 전국이죠. 커버리지는 전국인데 쭉쭉 올라가다 보면 제일 상위 계층에 있는 이 GGSN은 몇 개 안 될 거 아니야. GGSN, SK텔레콤 몇 개일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추측해 보세요. 몇 개일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저도 사실 현재 SK텔레콤의 GGSN 개수를 정확히 딱 몇 개다는 모르겠지만 한 2, 3년 전까지는 하여튼 2개였어. 전국에 2개가 위치했었어.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는 보라매 공원에 있었고 하나는 저기 대전인가? 부산인가? 하여튼 거기에 있었대. 그래서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SK텔레콤을 사용해서 인터넷을 한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 여러분들 트래픽이 쭉 여러분들 저기 있는 기지국 저 밖에 어딘가에 숲속에 숨겨져 있겠지. 나무처럼 생긴 거. 글로 빠져나가서 RNC로 가서 쭉 가서 보라매 공원으로 빠져나와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구조로 생겼어. 그런데 그럼 얘들 사이에 예를 들면 RNC, SGSN, 뭐 GGSN 얘들 사이에 이런 거는 과연 어떤 프로토콜이냐? 이거는 우리가 그 서브넷 뭐 스위치 이런 거 얘기할 때 얘기했던 이더넷 뭐 CSMA, CD 그런 거 아니야. 여기서 얘들 사이에 사용하는 이런 통신 프로토콜은 여기 셀룰러 네트워크 고유의 또 다른 프로토콜 사용이에요. 근데 그 프로토콜 종류도 워낙 많고 정말 여기서는 더 이상 IP 네트워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다루기에는 지금 너무 방대한 양이야. 이제 학부 수준에서 다루기에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이제 대학원 오면 이제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할 것이고, 요거는 내부 구조는 얘들만의 프로토콜 사용이기 때문에 요건 이제 블랙박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터널링 되는 거야.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성하는 패킷은 IP 패킷인데 IP 패킷은 실제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일로 빠져나가되 얘네들 사이 여기서는 뭔가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모빌리티 관련된 얘기를 할 텐데 보면 이제 남은 서브 챕터가 6.5 이렇게 쭉 있는데 6.5만 얘기할 거예요. 나머지는 얘기 안 할 거야. 왜? 지금 보면 6.5가 모빌리티에 대한 프린시플, 원리죠. 모빌리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원리.
원리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모바일 IP. 이게 뭐냐면 이 원리를 그대로 구현한 프로토콜이라고. 그런데 요거 모바일 IP라는 거는 이제 요 6.5에서 얘기했던 이 프린시플, 이 원리를 그대로 구현한 거기 때문에 똑같기도 하고 그래서 볼 필요가 없기도 하고 이 모바일 IP가 디자인만 됐지 실제 현재 인터넷에서 사용되지 않아. 그래서 볼 필요가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 지금 강조하지만 이 모빌리티라는 챕터에서 다룰 내용이 뭐냐면 사용자가 네트워크를 넘나드는 그런 모빌리티가 있는 상황에서 TCP 커넥션이 안 끊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모빌리티가 있는 상황에서 TCP 커넥션 유지에 대한 생각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원리를 얘기할 텐데 실제로 그게 원리를 생각하는 건 좋은데 이게 현재 인터넷에서는 구현이 안 돼 있어요. 현재 인터넷에서는 네트워크 넘어가면 연결 100% 끊겨. 안 끊길 수가 없어요. 이거 지원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혼돈하면 안 돼. 이게 현재 인터넷에서 구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거 그냥 하나의 개념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끊기겠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 자,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선 네트워크 관점에서 모빌리티라는 것을 이제 다양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우선 이게 모빌리티에 대한 스펙트럼을 생각할 수 있다고. 자, 모빌리티가 아예 없는 상황에서부터 완전 하이 모빌리티까지. 모빌리티가 아예 없는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면 말 그대로 이런 상황이죠. 여기 앉아가지고 지금 무선 인터넷 하고 있죠? 무선 인터넷 하는데 그냥 여기서 인터넷 다 하고 그냥 끝. 이게 그냥 모빌리티 없는 상황이야. 이거는 뭐 문제 하나 될 거 없고 그 다음에 약간 중간쯤 되는 모빌리티가 뭐냐면 여기서 이거 무선 인터넷을 실컷 하다가 다 했어. 뚜껑 딱 닫고 저기 옆에 있는 예를 들면 뭐 성균관대학교로 옮겨. 그리고 다시 이거 뚜껑 열어서 무선 인터넷 해. 그럼 그건 뭐냐면 네트워크를 넘나드는 이동을 했지. 이동을 했는데 여기서 다 하고 이미 다 끊고 가서 또 새로운 연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TCP 커넥션이 유지될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그냥 여기서 필요한 건 뭐냐면 뭐만 하면 돼? 새로운 네트워크에 갔을 때 IP 주소랑 그런 것만 받으면 된다고. 근데 그런 거 처리할 수 있죠? 뭘로 처리할 수 있어? DHCP로. 처리 가능하다고. 그렇죠. 이거 현재 다 처리 가능한 상황이지? 지금 하고 있잖아. 여기서 뚜껑 닫고 EDR로 가서 뚜껑 열면 DHCP 열리잖아. 아니, DHCP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네트워크 사용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심 갖는 건 바로 뭐냐면 여기 하이 모빌리티. 이건 무슨 상황이냐면 여기서 인터넷에서 TCP 커넥션을 열어서 사용하다가 계속 TCP 커넥션을 계속 유지하는 상황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이동하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TCP 커넥션을 유지하고 싶다는 얘기인데 자, 그럼 여기 뭐 하나 예로 써 있죠. 액세스 포인트. 자, SK텔레콤 LTE를 사용해서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까지 쭉 가면서 내가 유튜브 영상을 본다. 하나도 끊기지 않아. 그렇지? TCP 커넥션 유지되죠? 그 이유는 뭐야? 기지국은 넘나들지만 결국 이건 하나의 네트워크이죠? 하나의 네트워크이고 IP도 바뀔 필요 없고 내 IP도 안 바뀌니까 TCP 커넥션 안 끊겨. 오케이.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네트워크를 넘나든 건 아니지? 이건 같은 네트워크이죠? 이거 같은 네트워크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셀러 네트워크는 이동을 하는 상황에서도 같은 네트워크 커버리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어디로 이동하든 간에 커넥션이 안 끊기죠. 그래서 이 셀러 네트워크를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이동통신이라고 하는 거야. 이동통신. 이동하는데도 불구하고 커넥션이 유지가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이런 같은 네트워크에서 넘나드는 상황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넘어가는데 커넥션이 유지가 되고 싶어 하는 게 이제 하나의 우리가 관심사라고. 이해되죠? 이해되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네트워크를 넘나드는 유저가 있다라는 게 하나의 우리의 가정이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가 문제인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이게 어떻게 연결 유지해야 될 건가만이 문제가 아니라 두 가지 문제라고.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모빌리티, 네트워크 관점에서 모빌리티 이를 생각해 보면 결국 뭐가 문제냐면 우선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동한다고 했잖아, 그렇지? 이동한다고 했는데 그 이동하는 대상과 우리가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가. 그게 우선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방금 얘기했던 그럼 연결을 맺은 후에 계속 이동할 텐데 어떻게 연결 유지할 것인가. 사실 그 두 문제라고. 그러니까 잘 이해해야 돼. 김동희 그 집 주소가 어떻게 돼요? 그냥 간단히 얘기해. 어디? 수원시. 오케이. 수원시 장안구가 김동희 집 주소야. 그러니까 김동희한테 우리가 연락을 하기 위해서는 수원시 장안구라는 여기다가 편지를 쓰던지 해야 된다고. 김동희 주소잖아. 그렇죠? 근데 김동희가 예를 들면 떠돌이라고 쳐봐. 방랑자야. 아니 떠돌이가 아니라 역마살이 있어. 자, 집은 여긴데 계속 돌아다녀. 그러면 그러니까 모바일이지, 모바일 호스트지. 김동희 계속 돌아다녀.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하면 이게 얘랑 김동희랑 접속이 돼야 안 돼요. 연결 자체가 우선 안 되지. 그러니까 연결 뭐 유지 문제가 아니라 우선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김동희가 지금 계속 이동하잖아. 그러니까 김동희가 어디인지 모르니까 우선 연결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김동희가 모바일이라고 쳤을 때 얘가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얘가 어딘지 몰라. 그래서 연결하는 것 자체가 우선 첫 번째 이슈고, 그 다음에 이제 연결했을 때 얘가 계속 이동할 텐데 어떻게 그걸 유지할 건가, 이제 그건 두 번째 문제라고. 그럼 김동희랑 어떻게 연결할 거냐? 김동희는 떠돌이인데, 방랑자인데. 그럼 그냥 직관적으로 이런 방법이 있겠지. 김동희가 새로운 곳에 이제 갈 때마다 우리한테 위치를 알려준다. 그러면 이제 나는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겠지.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김동희는 새로운 곳에 어디 갈 때마다 김동희 여기 본진 부모님이 사실 거 아니야. 부모님한테 저 여기 있어요라고 알려주고 우리는 부모님한테 물어본다. 그런 방법이 있을 거라고. 어떤 방법이 더 현실적이에요? 우리가. 자, 첫 번째 방법. 김동희가 새로운 곳에 갈 때마다 우리한테 어딘지 알려준다.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김동희가 친구 하나라면 그게 말이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누군데, 뭐, 불특정 다수잖아. 그렇지. 이거 어떻게 다 알려줘? 그래서 현실적인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어린 시절에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썼던 방법은 뭐냐면, 어디 가면 그냥 부모님한테 알려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부모님이 사시는 이 본진에다가 물어보면 답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방식으로 모바일 호스트를 찾아서 접속을 하는 방식을 이제 제안했는데, 실제로 눈이 얘기하지만 이런 거 현재 인터넷에 없다고 했어요. 그냥 이제 이렇게 되면 모빌리티를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이제 스토리를 진행해 본 거야. 자, 그래서 방금 말했던 방식, 김동희를 위해 위치는 어떻게 찾냐면, 김동희의 본진인 수원시 여기 부모님이 사시는 곳에 우리가 무조건 물어본다. 이 방식을 사용한다고 하고, 자, 이제 모빌리티를 해결하는 모빌리티를 얘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어들을 좀 봅시다. 우선 모바일 호스트는, 그러니까 모든 모바일 호스트는 각자 자기 자신의 퍼머넌트 어드레스를 가져요. 퍼머넌트 어드레스라는 것은 무조건 어디를 가든 간에 얘는 무조건 고유의 어떤 변하지 않는 주소. 자, 다시 한번 얘기해요. 이런 거 인터넷에 존재하지 않아. 그냥 이 상상의 나래를 피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모빌리티를 해결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봐봐, 이거 무선 호스트죠? 이거 얘 퍼머넌트 어드레스 있어, 없어? 없다고. 현재 인터넷에서는 없어. 이런 개념 없어요. 그냥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본 거야. 자, 모바일 호스트는 자기 자신의 퍼머넌트 어드레스를 가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원래 속한 이 퍼머넌트 어드레스가 속한 이 네트워크가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기 부모님 사신 본진 수원시 그쪽 동네. 여기가 이제 홈 네트워크이고, 그 다음에 이 홈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모든 모바일 호스트들을 관장하는 홈 에이전트가 존재해요. 이 홈 에이전트는 여러분들은 단순히 게이트웨이 라우터에서 동작하는 그런
트래커라고 생각하면 돼요. 홈 에이전트. 그러니까 여기 홈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모든 호스트들이 어디인지를 그냥 뭐 관리하는 애. 그리고 예를 들면 이 모바일 호스트가 다른 곳으로 잠깐 이동했다. 그러면 그 이동해서 간 곳에 네트워크가 또 있겠죠. 그 네트워크를 우리가 비지트 네트워크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 새로운 네트워크에 갔으니까 여기서의 네트워크 주소도 배정받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배정받는 주소를 여기 care of address라고 우리가 용어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론 얘는 자기 자신의 원래 퍼머넌트 어드레스도 유지하면서 새로 이제 들어간 요 네트워크에 속하면서 새로운 care of address를 이제 배정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든 네트워크는 이제 뭐 이런 아까 홈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이런 에이전트들이 홈 에이전트에 해당하는 에이전트들이 다 네트워크에 있어요. 그래서 얘 입장에서는 이거는 자기 홈 에이전트가 아니니까 이제 포린 에이전트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요 모바일 호스트에 접속하고자 하는 코레스폰던스 얘가 존재하고. 자, 그러면 저 모바일 호스트가 이렇게 원래 여기 홈 네트워크 수원시 여기 있다가 일로 안산시로 잠깐 방문을 했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새로 뭐 케어 오브 어드레스 배정받고 이 포린 에이전트한테 뭐 나 여기 왔다 이제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포린 에이전트는 얘 원래 퍼머넌트 어드레스의 홈 에이전트에 해당하는 얘한테 지금 얘 우리 네트워크에 와 있다고 이제 알려주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김동인의 부모님한테 알려주는 거랑 똑같아. 김동인이가 예를 들어 허재 집에 놀러 갔어. 허재 부모님이 김동인의 부모한테 전화해서 김동인 지금 여기 있으니까 걱정 말고 오늘 주무세요. 그거랑 똑같다고. 그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모바일 호스트가 지금 어디로 이동했던 간에 홈 에이전트는 그 모바일 호스트가 어디 있는지 이제 알게 되는 거야. 그럼 이런 애가 이 모바일 호스트에 접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 퍼머넌트 어드레스는 이제 알고 있잖아. 그렇지? 새로운 어드레스는 몰라도 퍼머넌트 어드레스를 향해서 패킷을 보내면 일로 가겠죠? 일로 간다고. 일로 가는데 얘가 게이트웨이 라우터에 딱 버티고 있는 홈 에이전트가 이거 퍼머넌트 어드레스를 딱 보고 얘 지금 저기 가 있는데 얘가 알아서 그냥 리다이렉트 포워딩을 딱 일로 시켜주는 거야. 그럼 일로 가겠죠. 얘는 이거 받고 바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외부 노드가 저 모바일 호스트에 접근할 때 퍼머넌트 어드레스만 가지고 접근해서 이 홈 에이전트가 포워딩을 해주는 방식을 인다이렉트 라우팅이라고 불러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현실에 없는 거야. 그냥 상상의 나래를 핀 거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고. 현실에 이런 개념 없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인다이렉트 라우팅 하는 방식으로 모바일 호스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딱 보이죠? 자, 장점 뭐예요? 장점은 뭐죠? 그렇지. 장점은 바로 얘 입장에서는 너무 간편하지. 그냥 퍼머넌트 어드레스만 알고 있으면 퍼머넌트 어드레스로 트래픽 보내면 무조건 나는 뭐 어디로 가는지만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얘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편하다고. 편한 대신에 단점이 멀리 돌아가게 계속. 그러니까 이게 오래 걸린다고. 딜레이가 많이 생기죠. 이해됐지? 단순한 얘기지. 그런데 지금 이거 인다이렉트 라우팅 한 건 뭐야? 이거야. 이거죠. 어떻게 모바일 호스트를 처음에 찾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얘기고, 이렇게 해서 한번 커넥션을 맺은 이 친구랑 만약에 얘가 계속 이동을 한다. 계속 이동하는 상황에서 이 커넥션을 어떻게 유지할지는 아직 얘기하지 않은 거지.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모바일 호스트가 있는 곳을 어떻게 처음에 알아내가지고 우리가 얘 처음에 커넥션을 맺느냐 그거에 대한 얘기였고, 지금 이 커넥션을 어떻게 유지할 건가, 얘 계속 이동할지도 모르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아직 안 했다고. 그런데 그것도 간단해. 얘가 이제 이 커넥션을
맺었는데 이 커넥션을 유지하고 싶은 상황에서 다른 데로 이동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새로운 네트워크로 이동하면 그 네트워크에 또 포린 에이전트가 있겠죠. 그 포린 에이전트 통해서 홈 에이전트한테 딱 연락하면 이제 그냥 계속 이제 이렇게 새로운 쪽으로 삼각형 트라이앵글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럼 어차피 얘 입장에서는 계속 포린 에이전트, 퍼머넌트 어드레스를만 가지고 커넥션을 맺는 거니까, 퍼머넌트 어드레스만 가지고 커넥션을 사용하는 거니까, 커넥션이 유지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모바일 호스트를 찾는 기법이 인다이렉트 라우팅이 아니라 다이렉트 라우팅. 이건 뭐냐면 이 클라이언트가 이 외부 클라이언트가 이 모바일 호스트에 접근하기 위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퍼머넌트 어드레스 사용해서 패킷을 보내는데 홈 에이전트가 바로 그 패킷을 저 호스트한테 포워딩 해주는 게 아니라 답을 돌려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찾는 이 호스트의 새로운 주소는 뭐니까 글로 네가 직접 커넥션을 맺어라.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처음에만 일로 갔다 오고 나머지 그 답을 새로운 주소를 알려준 다음에는 계속 여기랑 이제 커넥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다이렉트 라우팅은 훨씬 이 커넥션 자체가 그러니까 다이렉트한 커넥션이기 때문에 훨씬 빠르겠죠. 그대는 단점이 뭐냐면 이 외부 호스트가 해야 할 일이 좀 더 늘었다는 게 이제 단점이지. 이제 자기가 직접 뭐 케어 오브 어드레스랑 이런 개념을 다 알아야 되니까. 네, 이해되죠? 네. 마찬가지로 지금 얘기한 거는 어떻게 이 호스트를 찾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고, 만약에 이 호스트가 이 커넥션을 맺은 상황에서 이동한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 아까 그 인다이렉트 방식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새로 커넥션을 맺으면, 얘가 이동을 하게 되면 새로운 네트워크의 포린 에이전트한테 연락을 해서 이렇게 얘한테 포워딩을 해달라고 뭐 이런 식으로 줄줄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개념이겠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해되나요? 네. 근데 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이제 뭐 이렇게 하면은 모빌리티, 하이 모빌리티,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넘나드는 그런 모빌리티인 상황에서 뭐 커넥션을 유지하고 뭐 그런 게 가능하겠다라고 이제 개념을 우리가 얘기해 본 거고, 실제로 인터넷에서는 이게 사용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게 들어와 있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런 개념이 나오고 이런 개념 자체를 프로토콜화 시킨 게 90년대 중반에 나온 중반에 이제 디자인된 모바일 IP라는 그 프로토콜인데 제한만 되고 실제 쓰이지 않아. 그 뒤로 한 번도 쓰인 적이 없어. 쓰이지 않고 있어요. 그냥 사장됐어.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얘기한 건 이제 어떻게 보면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얘기였고, 셀룰러 네트워크에서 모빌리티는 사실은 뭐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움직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모빌리티 처리는 어려운 게 없어요. 이제 물론 이제 이 내부에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하냐, 요거 이제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챕터 6장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얘기는 다 했고,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하자면 챕터 6장에서 중요했던 건 와이어리스 채널 특성, 그 다음에 그 와이어리스 채널 특성 때문에 우리가 이더넷과는 다르게 CSMA, CA라는 프로토콜을 어떠한 방식으로 다르게 동작시켰는지, 그리고 이 와이파이에서 사용하는 그 와이파이에 사용하는 링크 레이어 프레임의 헤더 필드들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헤더 필드들의 어드레스 필드는 어떤 방식으로 채워지는지, 즉 액세스 포인트와 게이트웨이 라우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어드레스 필드를 채우고 왜 그런 방식으로 어드레스 필드를 채울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해서 사실 이 챕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한 거예요. 네. 나머지는 그냥 이제 뭐 보면 되고. 질문 있나요?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챕터 6이 끝났고, 내일은 챕터 7장, 7장 뭐 유튜브 같은 그런 멀티미디어 그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일 때 우리가 어떤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내일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두 번 수업 시간에 뭐 할 거냐면 8장 네트워크 시큐리티 얘기를 하면서 이번 아마 수업이 마무리될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뭐 오늘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